11월 17일 수요일 밤 11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10월 4일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박경신, 제목 민주당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고 소신 있게 나가, 뭐 이런 겁니다. 언론중재법을 유보했다. 그건 잘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 감수성이 국제인권기구들의 요청에 반응한 결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용비어천가로 시작하는 칼럼입니다. 우리 인권 대통령 문재인 씨가 저지른 반인권 만행을 기록으로 남기면 A4 용지에, 그 A4 용지 좋아하잖아요. 그 A4 용지에 아마 빼곡하게 가득 찰 것입니다. 부디 마지막 한 가지 간곡한 그 사람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라면 자기의 반인권 만행이 적힌 A4 용지를 마지막 퇴임식에서 쭉 한번 읽어주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있긴 합니다만, 이 박경신이라고 하는 고려대 교수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진보의 역할이, 저는 진보라는 단어 안 씁니다만 여기 읽힌 대로, 쓰인 대로, 진보의 역할이 모두가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일까? 아니면 부자가 아니라도 모두 잘 살게 해주는 것일까? 이 문장 어떻습니까? 모두 부자는 아니더라도 모두 잘 살게 해주는 것일까? 이 말은요, 일반인이라면 모르겠으되 그래도 글 꽤나 받는 학자라면 그게 좌든 우든 간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지식인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아주 나쁜 말입니다. 이 문장은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서울 아파트 한 채 소유하는 게 부자냐 아니냐가 술자리 논쟁거리가 될 정도로 우리의 서울 짝사랑은 오랫동안 깊게 누적되어 왔다. 모두는 아니고 10분의 1은 부자가 될 가능성을 공정하게 열어주는 게 진보의 역할일까? 오징어 게임도 공정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실패라는 자기의심에 빠져서, 부동산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이. 그 자기의심에 빠져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긴축 재정을 하며 금리를 끌어올려 버린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금리를 끌어올린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도리어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오징어 게임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말한다. 의심하지 마. 고려대학교 교수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인플레 압박, 물가 비상이다. 경향신문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가계부채다. 충격 없는 브레이크 가능할까? 그리고 안동현 교수의 회색 콧불소가 다가온다. 여기서는 이제 상식을 돕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콧불소는 소라는 말로 끝나지만은 말에 가까운 동물이다. 그리고 하마는 말에 가까운 게 아니라 소에 가깝다. 이름을 바꾸자면 하마가 아니라 하우가 돼야 되고, 콧불소가 아니라 콧불우가 돼야 된다. 이런 식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쓴 칼럼인데요. 그리고 조선일보의 집값과의 전쟁, 혹시 고의로 패배했는 거 아닌가? 무능인지 고의인지 해명이라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있었고요. 여기에 물가 비상이라는 것을 보면 달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란, 달걀. 실은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란을 너무나도 값싸게 공급받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계란 가격이 오히려 그게 정상 가격을 찾아가는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닭들을, 좀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살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란값이 오히려 정상화가 된다. 이렇게 하는 그 가격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백질 공급을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는 측면도 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동산 정책은 잘못되었지만은 실은 큰 충격파를 대비해서 금리를 약간씩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는 칼럼을 쓴 안동현 교수의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8월 31일 조선일보입니다. 제목, 마침내 빚2에 맞서 구원 등판한 한국은행 이라는 제목입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021년 8월 26일은 한국은행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날로 기억될 것 같다. 이날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15개월 동안의 정중동 끝에 금리 인상의 본격적 행마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달부터 이주열 총재가 금년 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오디세이적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장에 전달한 만큼 이번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상된 바였다. 다만 0.5%란 역사적 초유의 저금리 시대가 종료되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만큼 추가 금리 인상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과 언론 역시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분석을 타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상은 이런 이슈들 못지않게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한은이 금융불균형으로 완곡히 표현한 빚2로 형성된 자산가격 거품의 선전포고를 선언한 것으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근본적인 스탠스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의 1차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모든 중앙은행은 공통적으로 물가, 고용, 경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2001년 IT 거품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격 거품에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도마에 올랐다. 전통적 통화론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견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만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같은 자산시장의 거품은 특정 시장의 문제다. 특정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할 경우 잘못하면 거시경제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말라는 논리다. 더불어 현 가격 수준이 거품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리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더불어 현 가격 수준이 거품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리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거품을 예단에 터뜨리는 것보다는 터진 후 대걸레로 뒤치닥하는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였다. 그렇다면 자산가격 거품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통적 통화론자들은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규제를 통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1990년 이후 그 이전과 달리 자산시장이 비대화하고 유동화하면서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실물 경제보다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통화를 공급해도 고용 창출이나 성장을 견인하는 것 못지않게 자산 가격에 거품을 끼게 만드는 부작용이 부각되다 보니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 거품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장이나 학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거시경제 위협이 될 정도로 부풀어 올랐다고 판단될 경우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통화정책이 저수지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들어 실수요자에게 흘러가는 물길은 열어두고
투기 수요자에게 흘러가는 물길은 닫으라고 해봤자 역부족이다. 걷잡을 수 없이 물이 쏟아지는데 물길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취약계층, 청년, 신혼 가정 및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는 물길을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많은 제약 조건 하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림자 금융시장이 비대화하면서 금융당국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자산가격 거품에 대응하려면 일단 수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방류량을 줄여놔야 금융당국의 미시 정책에도 여유 공간이 생기고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수 있다. 또한 대출 자르기식 수량 규제보다는 금리라는 가격 변수를 통해 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시장 친화적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수 있다. 또한 대출 자르기식 수량 규제보다는 금리라는 가격 변수를 통해 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시장 친화적이다. 이렇게 하느니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산가격 거품의 단초를 제공한 건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 정책인데 이제와 마치 하느니 문제였던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정치권이 야속할 거다. 게다가 정책 대상이 물가나 성장률 또는 고용같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라는 생소한 적에 맞서야 한다. 한마디로 무사만루 상황에서 한 번도 대적해 본 적 없는 4번 타자에 맞서 구원 등판한 형국이다. 최후의 보루로 등판한 이상 피해가면 끝장이다. 포수의 미트만 보고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수밖에 없다. 한은의 건투를 빈다. 아까 고려대학교 교수 민주당 의심하지 마. 믿고 그대로 쭉쭉 나아가 라고 하는 그런 칼럼과 안동현 교수의 칼럼 차이가 느껴지시죠? 철딱서니 선출직 공무원이 나라를 헤집어 놓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용단을 내려가지고 그야말로 머리가 뽀개지는 용단을 내려가지고 잘 결정한 것이다, 응원한다 라고 하는 칼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